2024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김현우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화면에는 합격 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진짜야? 현우는 중얼거리며 메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세진산업생산관리부 신입사원 최종 합격. 분명했습니다. 32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지요. 현우의 이력서에는 공백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차례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지요.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다 그마저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현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기회는 반드시 온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우 자신은 달랐지요. 동창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승진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우는 성격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타입이었지요. 친구들은 그런 그를 착한 현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착함이 약점이 되기도 했지요. 지난 2년간의 백수 생활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매일 채용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요. 거절 통보를 받을 때마다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현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턱수염이 자란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지요. 세진산업은 그가 지원한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직원 300여 명의 중견기업이었지요. 생산관리부는 공장 전체의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면접에서 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안정적인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격입니다. 현우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직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지요.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소주 한 병을 꺼내셨지요. 현우야, 축하한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셨던 마음이 느껴졌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오래 다닐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힘이 되었지요. 그날 밤 현우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내일부터는 그 불빛 속 어딘가에서 자신도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업무. 과연 자신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현우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희망찬 첫걸음이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첫 출근일 현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 정장에 넥타이까지 단정히 매고 거울을 봤지요. 설레는 마음으로 세진산업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8시 반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경비실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요. 첫 출근이라서요. 생산관리부는 2층 끝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 명의 직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현우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시큰둥한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박성호 팀장이 현우의 자리를 알려줬습니다. 사무실 구석진 곳, 창문에서 가장 먼 자리였지요. 여기가 내 자리야. 우선 매뉴얼부터 읽어봐. 팀장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요. 매뉴얼을 읽고 있는데 옆자리 이정민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성격이 좀 까칠해.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현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해요. 하지만 이정민 대리는 금세 자리로 돌아갔지요.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335 짝을 이뤄 나갔습니다. 현우는 망설이다가 이정민 대리에게 다가갔지요. 같이 점심 드실까요? 아, 나는 도시락 싸왔어. 미안해. 결국 현우는 혼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생각보다 쓸쓸했지요. 오후에 박 팀장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정리해봐. 내일 오전까지. 두툼한 파일을 건네받은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분량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가 싶었지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현우가 말하자 팀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질문은 스스로 해결한 다음에 해. 그게 사회생활이야. 현우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생산 일정표와 품질 관리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야 했지요. 현우는 밤 9시가 넘도록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네. 박 팀장이 현우의 자리에 다가왔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하루 종일걸요? 효율성이 떨어지는군.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첫날이라 신중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적을 받게 됐지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팀장이 나간 후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분위기였지요. 이튿날부터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박 팀장은 현우에게만 유독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지요. 이게 뭐야? 다시 해. 현우가 제출한 자료를 보며 팀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는 비슷한 실수에는 관대했지만 현우에게만은 달랐지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시면 스스로 찾아봐. 그래야 실력이 늘어. 현우는 점심시간도 거르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김지연 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현우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마음은 답답했지요. 팀장님이 신입사원에게는 원래 좀 엄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김지연의 위로였지만 현우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현우는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지만 팀장의 만족을 얻기는 어려웠지요. 동료들과의 거리감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온 현우를 어머니가 맞이했습니다. 현우야,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우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그날 밤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야.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년간의 백수 생활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지요. 어떻게든 이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었지요. 박 팀장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고 동료들은 아예 현우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우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현우, 이리 와봐. 책상 위에는 현우가 금요일에 제출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가득한 수정 표시가 눈에 띄었지요. 이게 뭐야?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 그래야 발전이 있지. 현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며칠째 반복되는 상황이었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현우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도시락을 펼쳐놓고는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지요. 현우야, 점심은 먹었니? 네, 지금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지요. 회사 생활은 어때?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적응 중이에요. 통화를 끝낸 후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계속 괜찮은 척해야 했지요. 오후에 팀장이 또 다른 업무를 넘겼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그리고 실수하지 마. 업무량이 다른 동료들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도 현우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지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혼자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때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많이 힘들겠네. 현우는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사람이 너무 늦게까지.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장은 현우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정말 답답하네.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해? 이정민 대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현우 씨가 아직 적응 중이라서. 적응?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뭘 더 적응해?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손을 꽉 쥐었지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그날 오후 현우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뺨이 푹 꺼져 있었지요. 이게 정상인가? 현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만 특별히 가혹한 걸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되었지요. 현우야,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다시 백수가 될 수는 없었지요. 주말에 현우는 대학 동기 민우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지요. 야, 현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적응이 쉽지 않아. 다른 회사 알아볼 생각은 없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간 곳인데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야. 정말 심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노동청. 현우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런 걸로 신고를 해도 되나? 당연하지. 직장 내 괴롭힘도 엄연한 문제야. 집에 돌아온 현우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노동자 권익. 전에는 몰랐던 정보들이 화면에 가득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상황이 신고할 만큼 심각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이 약해서 못 견디는 걸까요?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지요. 조금만 더 견뎌보자.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고 있었지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이번 주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생각을 했지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이정민 대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우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요. 대리님,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정민 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점심시간에 얘기해보자. 점심시간, 둘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제가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정민 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지요. 사실, 팀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좀 까다로운 편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현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모르는 건 나한테 먼저 물어봐. 팀장님한테 바로 가지 말고. 정말 그래도 될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현우야, 같이 일하는 게 팀이야. 서로 돕는 거 당연하지. 그 말에 현우는 처음으로 동료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박 팀장이 또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이 자료 정리해서 내일까지. 현우는 이번에는 바로 이정민 대리에게 갔습니다. 대리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포맷이 있어. 이정민 대리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친절했습니다. 현우는 금세 이해할 수 있었지요. 대리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뭘 미안해해. 처음엔 나도 그랬어. 혼자 힘들어 했거든.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정민 대리의 도움 덕분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김지연 사원도 현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지요. 현우 씨, 커피 마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휴게실에서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도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지연 씨도 그랬나요? 네. 팀장님이 좀 그러시거든요. 하지만 실력만 인정받으면 달라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지요. 이정민 대리는 현우에게 업무 노하우를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보고서는 결론부터 쓰는 거야. 팀장님이 바쁘시거든. 이런 식으로요? 맞아. 그리고 데이터는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 현우의 보고서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팀장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지요. 한 주 후 박 팀장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는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괜찮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네, 감사합니다. 팀장이 처음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작은 칭찬이었지만 현우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점심시간에 이정민 대리가 말했습니다. 많이 늘었네. 팀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고 대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뭘?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김지연도 현우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주말에 뭐해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지연 씨는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요. 나중에 같이 봐요. 네, 좋아요. 현우는 점차 팀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팀 전체가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참석했지요. 박 팀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너무 혹독하게 굴었나?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이제 보니 끈기가 있더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팀장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현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팀장의 진짜 마음을 처음 본 기분이었지요. 이정민 대리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고생 많았어. 정말 대견하다. 대리님이 없었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정민 대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가족이야.
김지연도 현우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현우 씨,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지연 씨의 따뜻한 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진짜 동료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집에 돌아온 현우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동안 걱정만 끼쳐드렸네요. 무슨 소리니? 힘들 때 가족이 언제든 있다는 거 알지?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놀라웠지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보자. 현우는 다짐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하루가 설레었기 때문입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이제 생산관리부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 되었지요. 아침마다 동료들과 나누는 인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현우야, 어제 그 보고서 정말 잘 만들었더라.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현우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올 신입사원의 멘토를 맡게 된 것이지요. 현우가 적임자야. 신입사원 마음을 제일 잘 알 테니까. 팀장의 말에 현우는 살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멘토가 될 수 있을까 싶었지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만큼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 본 적 없어. 이정민 대리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떨렸어. 하지만 후배를 가르치다 보면 더 성장하게 돼. 새 신입사원은 최수진이라는 26살 여성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현우는 자신의 첫날을 떠올렸지요. 수진 씨, 첫 출근 축하해요.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진의 긴장한 모습이 예전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현우는 수진에게 차근차근 업무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정민 대리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천천히 해봐요. 현우는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엉망이었어요. 정말요? 네. 팀장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요. 현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수진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박 팀장이 현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수진이 적응을 잘하는 것 같더라. 내가 잘 가르쳤나 보다. 수진 씨가 열심히 해서요. 겸손하긴. 너 정말 많이 변했다. 팀장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팀장님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엄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안했다, 현우야.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걸 그랬나 싶어? 아니에요. 덕분에 단단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 후, 팀 전체 회식 자리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현우 선배님이 없었다면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현우는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르치면서 제가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정민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훌륭한 선배가 됐다. 내가 자랑스러워.
김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 팀의 든든한 기둥이네요. 그날 저녁 현우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야, 요즘 정말 밝아졌구나. 보기 좋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때 그만뒀다면 어쨌을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해요. 끝까지 버티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말에 현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